아산의 자랑인 신정호에 오수가 유입됐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확인해봤더니 식당들이 밀집한 인근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국립기념관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밤에도 문을 엽니다. 단풍나무길엔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장관을 잃었습니다. 천안시가 무단휴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택시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 초사동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배출된 오수가 그대로 신정호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아산시는 오수를 채취해 검사를 맡기고 오염 정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초사동의 한 개천. 오염된 물이 관로를 통해 쏟아집니다. 주위는 모두 황토빛으로 변했고 바닥에는 퇴적물이 가득 꼈습니다. 살짝만 휘저어도 퇴적물들이 둥실 떠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관로를 통해 황토색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요. 물 위에는 희뿌연 거품들이 떠다니고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들은 바로 옆 음식점들이 입점한 건물에서 배출된 겁니다. 이 건물의 하루 오수 처리량은 49.9톤인데 처리량을 넘어서면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개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출된 오수는 그대로 신정호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냄새가 너무 여기도 그렇고. 현장을 확인한 아산시는 오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건물에 정화조 청소 등을 요구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오수 배출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시는 오수를 채수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오수시료 분석 의뢰를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올 예정으로 시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 부유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하수도법 위반으로 해당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1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350만 원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수를 계속 배출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막을 방법이 없어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수관로 설치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죠. 독립기념관이 개관 36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에 조명까지 어우러져 볼거리를 더했는데요. 그 현장을 손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이 50m가 넘는 결의 탑이 미디어 파사드로 변신했습니다. 현란한 이미지들로 뒤덮인 웅장한 탑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의 보물인 3.2km 구간의 단풍나무길. 형형색색의 조명이 곱게 물든 단풍을 비추고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 앞에선 너도 나도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랑 독립기념관 야간 개장해가지고 놀러 왔는데 걸어오는 길도 되게 예쁘고 재밌게 관람하고 있어요. 형형색색으로 그 단풍 색깔을 이제 예쁘게 물들여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사람도 많이 오니까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걷고 있습니다. 1987년에 개관한 독립기념관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밤 늦게까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단풍과 야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는 12일까지 금, 토, 일 3일간 밤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 내년부턴 야간 개장 일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주요 교량과 공원 등에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 관광 명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천오지 공원에 천수교에 미디어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성성 호수공원에도 미디어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다양한 그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야간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고요. 태악산 자연휴양림에도 그 야간 힐링 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야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영화를 관람하고 선택할 때 필수로 확인하게 되는 게 영화 등급 분류죠. 기존에는 등급 고지에 따라 영화를 살펴봤다면 영화를 관람하고 직접 등급을 분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영화제가 부산을 떠나 처음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생생한 이색 영화제를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화 등급에 따라 영상물을 소비하던 시민들에게 직접 영화 등급을 매겨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영화 등급을 분류해보는 일명 급이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동안 줄곧 부산에서 열리다가 올해 4번째를 맞아 처음 세종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하게 된 상영회고요. 이 세종시에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부산을 벗어나서 세종시에 와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 영화제에 참여하는 학생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화 내용에 따라 영상물 등급을 직접 매기고 논의하며 주제나 폭력성 등의 생소했던 분류 기준을 쉽게 이해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게 등급에 매겨지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신기하고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1947 보스턴을 보는데 좀 폭력성이나 모방할 만한 게 있고 어린애들이 보기엔 좀 주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12세 등급으로 매긴 것 같아요. 이색 영화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왔던 등급 분류는 물론 영화 콘텐츠까지 깊이 있게 확장해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다 함께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화의 등급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에서부터 영화 등급을 직접 매겨보는 생생한 관객 참여형 영화제. 앞으로 세종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색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천안 아산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박상돈 시장의 천안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사업 구상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105억 원 이상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시민체육공원을 밀어버리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극복,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전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수익 1조 원을 거론하며 거대한 이익이 보장된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지금 천안시에 필요한 건 고층 빌딩 숲이 아니라 공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가 택시 부족난 해결을 위해 택시 휴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개인 택시는 연속 10일을 초과하거나 월 40% 이상 휴업할 경우, 법인 택시는 연속 15일 이상 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루 6시간 이상 영업 목적으로 운행해야 영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택시가 허가 없이 휴업할 경우엔 1차 180만 원, 2차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3차례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인 택시는 감차 명령이 내려집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축산 농가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점차 감염 우려가 커지는 데다 솥값은 떨어지고 사료 공급마저 차질이 예상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한우 3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 대표가 소에게 직접 백신을 접종합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지 겨우 일주일 만입니다. 사람이 힘든가 보다는 소들이 구제역 백신도 맞아야 되고 그것도 이 럼프스킨 주사도 맞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백신 논 지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소가 땀 흘렸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났는데 천안에선 지난 2일까지 547개 농가 5만 2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매개체인 모기 서식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은 다 완료하였고요. 지금 외부에서 질병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축사 주변에 대한 소독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감염 우려는 물론 사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소독을 안 하면 못 다니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사료가 빨리 가뜩이나 소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저기 했는데 사료 공급이라도 빨리 돼서 소들이 먹을 수 있게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농장을 오갈 때마다 거점 소독 시설을 들러야 하는데 이 때문에 사료 공급이 더뎌졌기 때문입니다. 소독소를 거쳐서 가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뭐 예를 들어 4번 할 거를 3번밖에 못 하고 한만해도 돌아다니니까 그냥 반드시 갈 거를 유차로 삥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죠. 한편 충남은 지난달 19일 소 럼피스킨병이 가장 처음 발병한 데 이어 누직 확진 건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접목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부르죠. 이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종시와 행복청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는 도시 건설 업무는 행복청이, 관리 업무는 세종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 도시 시설의 하나인 CCTV의 경우 행복청이 도시 설계 단계에서 계획된 대로 설치하면 세종시가 이를 이관받아 관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설치와 관리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종종 혼선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세종시 맞춤형 특화 전략과 미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세종형 미래 도시로의 밑거름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스마트 도시를 건설, 스마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기반 시설과 스마트 서비스 등을 통해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선도 단계에 해당하는 레벨 4 갱신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스마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신정호 순환로의 단절된 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5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준공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착공한 지방도 62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단절된 신정호 순환로 구간인 초사동에서 기산동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 915m에 폭 3m로 연내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질적인 공사는 지난달 말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위험하죠. 불편하고요. 빨리 만들어주면 좋죠. 우리는.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늦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작물이 심어졌고 수확이 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 확보가 다 완료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보상이 완료됐지만 예산이 부족한 만큼 공사 구간을 2개로 나눠 1구간을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교량 구간인 2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억 원을 확보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약 5년 만에 착공된 지방도 62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보상과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으며 결국 준공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3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지난 2020년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은 후 고병원성 AI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 시설 검증과 전문가 현장 실사 등에서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신혼부부 272가구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총 지원금은 2억 6천만 원으로 시는 올해 신혼부부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회 주택자금의 대출 잔액 1.25%,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3차례 진행됩니다. 도시농업의 이해와 유기농업, 다육식물, 관엽식물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세종시의 특색이 담긴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 분야는 판매가에 따라 일반과 고급으로 나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세종에 거주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신청 방법이나 수상 혜택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관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두과자죠. 그리고 천안 광덕은 호두나무 시베지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베지로서의 위상과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이유 좋은 사람에서는 부모님을 따라 2대째 천안 광덕의 호두를 지켜나가고 있는 젊은 농부 이한음 씨를 만나봅니다. 아버님이 어쨌든 25년 동안 열심히 호두를 가꾸고 관리한 땀과 피가 흐르는 이 곳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에서 2대째 호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장사를 좀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천안 이쪽을 선택하게 됐고, 여기서 산을 가꾸시다 보니까 호두나무가 덩쿨에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거를 걷어내시고 하시다 보니까 호두나무인 걸 알게 되고 많이 심고 관리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귀농하신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랑 어머니 안 계시면은 놀 수 있겠다, 신난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있고 하니까 계속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하는 거나 어떤 다른 거보다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에 좀 더 잘 맞는구나. 나는 뭔가 이걸로 어떤 농장을 운영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일하는 게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낮에는 뜨겁지만 3, 4시만 되면은 산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귀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천안이 시베지로서 생산량도 우리나라에서 4, 5위로 떨어질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려보고 호두가 몸에 좋고 어디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다양성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열심히 호두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때에는 호두를 많이 키우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제가 맡아서 할 때에는 호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호두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호두를 싫어해요. 호두 씹는 것도 잘 안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와이프한테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가 없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호두 오일, 그리고 곱게 이제 만든 가루, 호두 가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인데 왜 그거 하냐, 다른 거 하지 라는 그런 질문,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게 약간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힘들었던 점은 아버지와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와 이제 많이 안 맞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에 아들도 그냥 따라와 주길 바라는데 그것이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날씨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해에는 호두가 잘 되고 어떤 한 해에는 호두가 잘 안 되고, 하지만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는 날씨가 뜨겁든 덥든 춥든 어쨌든 풀을 베고 열심히 나무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두를 열심히 하는 한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런 얘기들이 저희한테는 참 힘이 되고, 언젠가 저희 농장을 오픈해서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데에서 난 호두를 먹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런 걸 먹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아니면은 뭐 힐링이 됐다, 그런 말이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첨단 사회로 가잖아요. 뭐 AI가 있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일하기 힘든 부분들, 즉 농업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감쌀 수 있고,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좀 와서 편하게 일도 찾을 수 있고 이런 희망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낙엽이 가을이 지나감을 알리듯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후 초겨울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난주 날씨가 포근했기 때문에 더 쌀쌀한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